화장품 만드는 여자 혜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바로 많은 브랜드사 분들이 겪을 법한 단가 압박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해외로 판매를 했을 때 거래처에서 단가 너무 비싼데 좀 할인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단가를 압박이 들어가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우린 이미 단가 너무 좋게 줘서 더 할인 못해줘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브랜드사가 어떤 협상 전략을 통해서 단가를 좀 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은요, 내용물 파트에 있어서의 제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유효 성분과 모두 함량표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강조하고 있지 않은 유효 성분의 함량이 너무 높다면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이제 원료비를 절감하는 협상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포뮬라보다 내가 강조하지 않은 성분 같은 경우에는 유효 성분의 함량을 조금 조절함으로써 어느 정도 단가를 좀 내리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편안하게 원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제 패키지 단가에 대한 절감입니다. 이제 화장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패키지 파트입니다. 단상자, 그리고 용기, 이런 파트. 예를 들어서 용기 같은 경우에도 후가공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MOQ가 많게는 10,000개, 5,000개 이 정도는 당연히 MOQ로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벌크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프리몰드에서 용기를 조금만 살 수 있도록 해서 라벨 스티커를 두른다는 등 해가지고 토탈 단가를 좀 내리는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이제 토탈 단가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상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지 혹은 MOQ가 높은 원지를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단상자의 MOQ도 높고 개당 단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원지를 사용을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원지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지로는 로얄 아이보리지, 뷰티팩이라든지 이런 많이 쓰는 그런 원지를 사용을 하시면 원지 비용을 많이 내릴 수도 있고 MOQ도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후가공 같은 경우에 또요, 너무 올 무광을 한다든지 후가공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이제 단가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거, 조금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후가공을 좀 줄이는 거, 이것도 어떤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데 MOQ를 높여서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공장 입장에서는요, MOQ 2,000개나 MOQ 10,000개나 공장에 필요한 인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만드나 많이 만드나 똑같이 인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MOQ를 늘리면 당연히 공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단가 협상을 해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방법은 저는 많이 사용할 때도 있는 방법인데, 바로 결제 조건을 공장과 협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의 현금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거 100% 성금으로 줄 테니까 이거 할인 좀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게 통하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딜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업이라든지 뭔가 부가적으로 있는 웍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비싸요? 그럼 우리 부업집 가가지고 단상자 패킹할래요. 혹은 또 사바리 비용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사바리 같은 것도 패킹하는데 굉장히 인가공, 노동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부업집으로 벌크를 가져가다가 사바리 작업을 부업집에서 하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도 비용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장에서 라벨 자동화기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컨트롤해서 라벨 스티커를 부착을 한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부업 같은 경우는 브랜드사가 조금 담당을 하게 된다면 물론 굉장히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비용은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업 파트를 브랜드사가 어느 정도 다 관리를 함으로써 공장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도 비용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단가 협상의 전략의 이제 핵심은 무조건 할인해줘가 아니라 공장에서도 최적화될 수 있도록 생산 효율을 좀 끌어주고 브랜드사가 직접 일을 담당을 해가지고 생산 효율을 높여준다든지, 결국에는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씀으로써 단가를 어느 정도 협상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